안녕하세요. 저는 결혼한 지 3년 만에 이혼한 30대 중반의 여성입니다. 3년이라는 시간 동안 참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요. 며느리를 식모 취급하는 시모 때문에 더는 결혼 생활을 유지하기가 힘들었습니다. 사위는 백년 손님이고 며느리는 우리 집 식모지. 너도 나중에 아들 낳아봐라. 네 며느리한테 내가 한 말 너도 똑같이 할 거다. 안 그럴 것 같지? 시모는 본인도 여자고 며느리로 살았으면서 식모라는 말을 아무렇지 않게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신우가 의사와 결혼하면서 시모가 저를 대하는 행동은 점점 선을 넘었습니다. 자기 아들은 내세울 거 없으니 의사 사위를 보고 나서 어깨가 하늘로 치솟은 시모였는데 그것도 오래가지는 못했습니다. 제가 신우 남편의 진짜 정체를 폭로하게 되면서 한바탕 난리가 났으니까요. 성형외과 의사라고 으스대던 신우 남편의 진짜 정체가 꽤 충격적이었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이보다 더 큰 폭탄이 남아있었는데 제가 다 폭로하자 시댁은 그야말로 풍비박산이 났습니다. 자랑하기 좋아하고 주변 시선을 중요하게 생각하던 시모는 이날 개망신을 당했는데 대체 어떤 일이 있었는지 그 얘기를 지금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아니 미연이 너 이리 와. 왜 거기 앉아 있어? 저 서준 씨 옆에서 먹으려고요. 아직 잘 모르나 본데 여자들은 이쪽에서 먹는 거야. 시댁은 친척분들이 참 많았는데 상을 2개로 나눠서 남자와 여자 구분해서 밥상을 차려 먹는 집이었습니다. 설마 아직도 그런 집이 있나 하실 수 있는데 저희 시댁이 그런 집이었어요. 처음엔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남편 옆자리에 앉았다가 시댁 식구들이 모두 모인 자리에서 시모에게 혼이 났던 게 생각나네요. 제가 이상하게 생각했던 건 어머님도 여자면서 어떻게 같은 여자를 하대하는지 그게 참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막 결혼해서 어렵기만 한 시어머니한테 제가 무슨 말을 하겠어요? 몇십 년을 이렇게 살아온 집인데 말이죠. 시댁은 큰 집이라 명절이 되면 식구들이 다 모이는데 거실이 꽉 찰 정도로 손님이 오셔서 매번 상다리 부러지게 차리고 그걸 또 치우고 반복해야 했습니다. 그동안 저는 배에서 꼬르륵 소리가 났지만 편하게 앉아서 식사하는 건 말도 안 되는 일이었어요. 시모는 원래 여자는 이런 운명이라면서 결혼하고 며느리가 되면 누구나 다 하는 거라고 했습니다. 다행히도 남편은 저와 생각이 같았습니다. 시댁에서 명절을 보내고 친정에 다녀온 뒤 남편은 저한테 대신 미안하다고 했습니다. 미안하. 고생 많았다. 그리고 미안해. 뭐가? 우리 집에서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뭐 집마다 사정이야 다 다른데 내가 그거 하나 이해 못하나? 그런데 아직도 남자 여자 구분해서 밥 먹는 집은 사실 처음 봐. 그게 우리 식구만 있을 때는 다 같이 밥 먹는데 명절 때 시골에서 올라오시는 먼 친척분들까지 다 모이는 자리에서는 어쩔 수 없어. 남편은 시댁에 가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한편으로는 다행이다 싶었죠. 설이나 추석처럼 명절에는 당연히 가는 게 맞았지만 주말에는 저희 둘이 시간을 보냈고 시모가 온다고 하면 남편이 중간에서 알아서 얘기하곤 했어요. 남편이 이렇게 저를 위해주는데 시댁 가서 힘든 것쯤이야 견딜 수 있었습니다. 매일 가는 것도 아니고 어쩌다 한 번이라 이왕 가는 거 기분 좋게 다녀왔어요. 물론 시댁에 대해서 불만이 아예 없는 건 아니었습니다. 소소하게 상처도 받고 섭섭함도 느낄 때가 많았는데 종종 퇴근 후 오라는 연락을 받고 시댁에 가보면 손님이 와 계실 때가 많았습니다. 저더러 밥을 차려달라는 얘기였죠. 우리 며느리야. 내가 전화 한 통이면 이렇게 바로 온다니까. 얘 인사해. 여긴 내 친구들. 네, 안녕하세요. 우린 밥 먹을 거니까 상 좀 차릴래?
처음엔 며느리 자랑을 하고 싶어서 부르셨나 보다 하고 좋게 생각했습니다. 이왕 온 거 어머님 체면도 살려드리면 좋은 거지 하고 기분 좋게 상도 차렸고요. 그리고 저보다 더 힘든 결혼 생활을 하는 사람들을 보며 이 정도는 참을 수 있었고 시모와도 괜찮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의 퇴사로 인해 시모와 저의 관계도 얼마 가지 않아 깨지고 말았습니다. 남편이 잘 다니던 회사를 갑자기 그만두면서 2달 동안 백수가 되었을 때의 일입니다. 이때 남편은 이직을 핑계로 회사를 그만뒀는데 이직할 회사가 정해진 것도 아닌 상태에서 사표를 썼다는 말에 너무 기막혀 말이 안 나왔습니다. 이제 천천히 구하면 되지 뭐. 자기도 알잖아. 내가 그 회사 다니면서 얼마나 힘들었는지. 나 갈궜던 그 직원 때문에 진짜 하루하루 너무 힘들었다고. 그건 아는데 아무리 그래도 갑자기 이렇게 그만두면 내가 평생 놀아? 길어야 한 달인데 나 그동안 쉬지 않고 일했으니까 잠깐 쉰다고 생각하고 잔소리는 하지 말아주라. 남편 회사에 사이가 안 좋은 직원이 있는 건 사실이었습니다. 그래서 퇴근하고 들어오면 그 직원 얘기를 하며 힘들어할 때가 있었죠. 다른 회사를 알아본다고 자신 있게 얘기했고 한 달은 넘기지 않겠다고 하길래 저도 믿고 알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한동안 늘어지게 낮잠을 자도 아무 말 하지 않았습니다. 매일 새벽같이 출근하느라 그동안 얼마나 늦잠을 자고 싶었겠어요. 그래서 그동안 못 쉰 거 푹 쉬라고 눈치도 주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남편이 말한 한 달은 금방 지나갔고 집에 있으면서 집안일을 하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어지르기만 했습니다. 퇴근하고 들어오면 집안꼴이 엉망이었는데 그걸 보면 짜증부터 났어요. 그래도 화내지 않고 최대한 좋게 말했습니다. 자기야, 이건 좀 치우지. 누가 치우면 어때? 먼저 본 사람이 치우면 되지. 그런데 세수는 했어? 집에 있는데 무슨 세수야. 남편은 외출하지 않으면 세수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양치도 마찬가지였고요. 집도 지저분한데 남편도 씻지 않고 누워만 있으니 냄새도 나고 그걸 보는 저는 한숨만 나왔습니다. 제가 출근하면 남편은 종일 게임하고 배달 음식을 시켜 먹었는데 시모는 그런 남편의 모습이 또 탐탁치 않으니 시도 때도 없이 들이닥쳤습니다. 토요일 아침 저도 너무 피곤해서 9시까지 자다가 일어나 아침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현관 비밀번호 누르는 소리에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잠시 뒤 문이 열리고 모습을 보인 사람은 시모였습니다. 어머님, 비밀번호는 어떻게 하셨어요? 어차피 맨날 집에 나 혼자 있어서 알려드렸어. 와서 나 밥 좀 차려달라고. 어이가 없었습니다. 그동안 시모가 저 없을 때도 다녀갔던 소린데 집 상태가 계속 엉망이었던 걸 보면 집안일에 손대진 않으시고 남편 식사만 챙기고 가셨던 거였습니다. 그런데 이날은 시모가 아무렇지 않게 저를 보면서 마침 잘 됐네. 너 있으니까 오늘은 네가 한 밥 좀 먹고 가야겠다. 어차피 밥을 하려던 중이었고 수저 하나만 더 놓으면 되니 어려운 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식사를 준비하는 동안 시모는 남편 옆으로 가서 잔소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넌 그런데 언제까지 이러고 있을 참이야? 응? 곧 취업할 거예요. 아니, 그게 언젠데 글쎄. 보는 내가 속이 타서 그래. 엄마 좀. 저도 답답한 건 마찬가지였지만 말해봤자 저보다 당사자인 남편이 더 답답하겠다 싶어서 말하고 싶어도 계속 참고 있었는데 시모는 남편이 기분 나쁘든 말든 계속 속 긁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러다 언성이라도 높아질까 불안했던 저는 급히 아침을 다 차렸고 그렇게 식사를 시작했는데 고기는 없냐? 네, 이따가 장 보러 갈 거라 있는 걸로만 차렸어요. 너 그럼 밥 먹고 뭐 할 거야? 치우고 운동 다녀와서 마트 가려고요. 그런데 시모는 식사 중에 계속 말씀을 하셨고 이번엔 저한테 게으르다고 했습니다. 평일에 남편이 집에 혼자 있으니 종종 오셨던 모양인데
그때 집 상태를 보시고 제가 제대로 안 치운다고 하시는 거였죠. 여자가 좀 부지런해야지. 안 그러냐? 내가 몇 번 봤는데 돼지우리가 따로 없어. 그리고 난 내 아들 배달 음식 시켜 먹는 거 별로 마음에 안 들어. 그러니까 반찬 좀 다양하게, 그리고 양도 많이 좀 해놔. 이날 시모가 하신 말씀을 가만히 듣고 있었는데 이건 아니다 싶어서 최대한 정중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어머님, 저 지난 일주일 동안 길어야 하루에 6시간 잤어요. 야근하느라 늦게 끝났거든요. 야근하지 않은 날에도 집에 오면 집 청소해야 하고 밀린 빨래, 자기 전 아침 먹을 거 미리 챙겨두고 하면 제 시간 거의 없습니다. 그런 얘기를 왜 나한테 하는 건데? 어머님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서준 씨 회사 그만둔 지 좀 있으면 2달입니다. 이런 상황에 일 안 하고 집에 있는 남편이 집안이라는 게 맞다고 생각하지만 그동안 잔소리 한번 하지 않고 집 좀 치우라고 강요한 적도 없습니다. 제가 퇴근하고 청소부터 빨래, 밥, 설거지까지 모두 다 해요. 그러니까 어머님도 제 살림에 간섭하거나 강요하진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뭐야? 그리고 앞으로는 오실 때 미리 전화 한 통 주세요. 그거 어려운 거 아니잖아요. 오시면 벨 누르시고요. 저희 집에 오시지 말라는 게 아니라 미리 연락하고 오시는 게 맞는 거잖아요. 저는 말씀을 드리는 내내 화를 내지도 인상을 쓰지도 않았지만 결국 숟가락이 날라왔습니다. 그리고 평소엔 남편이 제 편을 들어주고 시모가 좀 이상한 행동을 한다 싶으면 중간에서 알아서 정리하던 사람이었는데 이날은 남편이 오히려 기름을 붓더라고요. 제 앞으로 날아온 숟가락을 보고는 내가 너 혼날 줄 알았다. 남편은 저 말을 하고 다시 밥을 먹고 있었는데 시모는 저를 노려보면서 남편의 머리를 쥐어박았습니다. 으이구 이놈아, 이 화상아. 그러니까 빨리 회사 알아보라고 했잖아. 언제까지 이러고 놀 거야? 남자는 나가서 일을 해야 대접받는 건데 네가 이러고 있으니 쟤가 아주 기고만장해서 나까지 우습게 보는 거 아니야. 그렇다고 밥 먹고 있는데 사람 머리를 때려요? 그럼 네가 잘했냐? 그리고 좀 씻어라. 어우 냄새. 나 그만 칼난다. 그리고 네 말 다 알아들었는데 아무리 그래도 난 네 시어머니야. 그건 잊지 마라. 알았니? 시모는 아마 남편이 아닌 저를 때리고 싶으셨을 겁니다. 그런데 틀린 말이 없어서 뭐라 할 말도 없었을 거고 시모가 보기에도 자기 아들이 저러고 있으니 저한테 더는 큰 소리 칠 수는 없는 상황이라는 걸 아셨겠죠. 앞으로 계속 착한 며느리로 살다간 제 속이 뒤집어질 것 같아 일단 제가 먼저 살고 봐야겠다 싶어 말씀드렸는데 이날 이후 시모는 저희 집에 오실 때 늘 전화나 문자를 하셨고 바뀐 비밀번호가 뭔지 물어보지도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이날 이후로 남편은 전과 좀 다른 태도를 보였습니다. 앞으로 시모와 무슨 일이 있을 땐 자기를 빼달라는 황당한 말을 하더라고요. 무슨 말이야 그게? 말 그대로지 뭐긴 뭐야. 나도 우리 엄마지만 이해 안 될 때가 많다고. 그러니까 앞으로 무슨 일 있으면 나는 빼줘. 둘이 알아서 하라고. 늘 제 편인 줄로만 알았던 남편이 이렇게 나오니 이게 뭔가 싶더라고요. 시모의 성격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던 남편이라 제가 힘들어하는 걸 알고 대신 사과도 하던 사람이었는데 앞으로 시댁과의 일에 전혀 자기는 끼고 싶지 않다며 무슨 일이든 저 혼자 알아서 하라고 했습니다. 얼마 뒤 남편은 몇 군데 회사에 면접을 보고 다시 직장인이 되었는데 다투는 일은 많이 줄었지만 그렇다고 사이가 전처럼 좋지는 않았습니다. 새 직장에 적응해야 한다며 바빠서 평일에는 늦게 들어와 얼굴 보기도 힘들었죠. 그러던 어느 날 신우가 결혼한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결혼할 상대가 의사라고 하더라고요. 시모는 아주 밝은 목소리로 저에게 전화를 하셔서는 그러니까 이번 주 일요일 2시 받아 적었지? 네. 그날 좀 잘 차려입고 와. 아무거나 대충 입고 오지 말고 우리 서준이도 네가 좀 챙겨라.
그래서 일요일에 남편과 함께 약속 장소로 갔는데 신우보다 시모의 입이 귀까지 걸린 모습이었습니다. 이날 서로 인사를 하는데 시모는 사위 될 사람이 의사라며 아주 좋아했고 그날 이후로 결혼식을 올리기 전까지 시댁에 가면 늘 신우 남편 자랑을 들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뒤 두 사람은 결혼을 했는데 시모는 의사 사위를 본다면서 아파트까지 마련해 주셨습니다. 신우와 평소 잘 지낸 것도 아니고 저도 회사 일에 하는 일이 많아 서로 특별한 날만 얼굴을 보고 살았는데 시모도 사위가 생기고 나서는 저희 집에 통 발걸음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이 밖에서 딴짓을 하고 다니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동안 의심스러운 행동은 하지 않았던 남편이라 설마 내 남편이 바람을 피울 거라는 생각은 전혀 못하고 살았는데 1박 2일로 출장을 다녀온 남편의 바지 주머니에서 그 증거가 나왔습니다. 바로 카드 영수증이었는데 분명 혼자 출장을 간다고 했는데 식당에서 결제한 것도 2인분이었고 거기다 카페에서 커피를 마신 것도 2잔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바로 남편에게 물어봤습니다. 자기야, 이번 출장 혼자 간 거 아니었어? 혼자 갔는데 왜? 아니, 영수증 보니까 2인으로 되어 있길래. 그런데 남편은 갑자기 식은땀을 흘리고 얼굴이 빨개지더니 그게 거기 가서 다른 직원하고 밥 먹었어. 아, 그래. 그런데 무슨 땀을 그렇게 흘려? 더워? 갑자기 덥네. 샤워나 해야겠다. 남편이 당황하는 게 너무 수상했습니다. 아무렇지 않게 출장 가서 거래처 직원하고 같이 밥 먹었다고 하면 그만이었고 저도 다른 의심은 하지 않고 넘어갔을 텐데 저런 행동에 이건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되겠다는 느낌이 확 왔습니다. 그래서 하루는 남편이 자고 있을 때 핸드폰을 들여다봤는데 처음엔 별다른 게 눈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그런데 메시지를 하나하나 열고 들어가서 확인해 보니 따로 연락하는 여자의 이름을 회사 남자 직원 이름으로 해두었더라고요. 남편은 이직과 동시에 그 여직원과 연락을 하며 지냈고 일을 핑계로 늦은 시간에도 서로 연락을 주고받으며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시모한테 할 말하고 사는 것에 대해 남편은 상간녀에게 제 뒷담화도 했습니다. 여자가 고분고분하지 않다고 하면서 말이죠. 같은 회사 여직원이면 제 남편이 유부남인 걸 모를 리 없을 텐데 뒷감당을 어찌하려고 이러는지 참 궁금했습니다. 두 사람은 단순히 연락을 자주 하며 썸 타는 그런 관계를 넘어서 더 가까운 사이였습니다. 아주 찐한 사이였죠. 그렇게 핸드폰을 다 뒤지고 나니 손이 부들부들 떨렸는데 자고 있는 남편을 깨워 어떻게 된 거냐고 따질까 싶다가도 혹시나 제가 눈치챈 걸 알고 그 여자와 급히 정리하고 증거도 다 없애면 저만 억울한 상황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이런 일은 처음이라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하기만 했는데 이날 해가 뜰 때까지 컴퓨터를 붙잡고 증거를 어떻게 찾아야 하는지, 찾아서 뭘 해야 하는지 하나하나 보면서 결정적 증거를 잡고 두 사람을 절대 가만두지 않기로 했어요. 아침에 일어난 남편을 보고 저는 일부러 떠봤습니다. 자기는 회사에서 친하게 지내는 여직원 없어? 갑자기 무슨 소리야? 여직원이 왜 나랑 친하게 지내냐? 유부남인데. 내가 아는 여자는 당신밖에 없는 거 알면서 아침부터 뚱딴지 같은 소리야. 아주 연기를 잘하더라고요. 남편 앞에서 표정 관리하는 게 좀 힘들긴 했는데 곧 들통날 테니 그때까지 실컷 즐기라고 모른 척 해주었습니다. 저는 매일같이 증거를 모으느라 퇴근하고 집에 와서 제대로 쉬지도 못했습니다. 하루하루 지쳐갔죠. 그런데 남편의 일은 물론 시댁까지 신경 써야 해서 더 힘들었습니다. 시모가 전처럼 자주 연락하고 집에 오는 일은 없었지만 그렇다고 아예 저를 찾지 않는 것도 아니었어요. 일단 전화를 해서 무조건 오라고 하는 게 시모였는데
가보면 재료는 다 사놨으니 음식을 만들라고 하거나 일주일치 반찬을 만들어 오라고 하기도 했죠. 그러면서 입버릇처럼 늘 말씀하시는 게 있었는데 며느리는 식모라는 말이었습니다. 저는 이 말이 너무 듣기 싫어서 어머니께 직접 말씀드린 적도 있었습니다. 식모가 왜? 옛날엔 이런 말 듣고 사는 거 당연했어. 옛날이면 언제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식모는 남의 집에 고용되어서 부엌일하는 여자를 말하는 건 결혼해서 우리 집 며느리가 됐으면 시어머니 말 듣는 게 맞는 거 아니야? 시모는 본인이 그렇게 사셨다고 저한테도 그런 삶을 강요하셨습니다. 하지만 저도 집에서는 귀한 딸로 자랐는데 저를 대놓고 막 부리는 시모가 솔직히 싫었습니다. 결혼해서 며느리가 되었다고 이런 취급을 받아야 하는 게 짜증이 나더라고요. 예전 같으면 남편이 옆에서 뭔 말도 안 되는 소리냐고 이 정도 말은 해줬기 때문에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면 그만이었는데 남편도 더는 이런 상황에 끼고 싶어 하지 않았고 제가 입이 없는 것도 아니어서 직접 아닌 건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 시모와 제 사이가 어떻겠어요? 시모는 항상 그래 너 잘났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저를 흘겨보시는 게 일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친구한테서 전화가 와서 오랜만에 길게 통화를 했습니다. 답답한 마음에 친구에게 다 털어놓고 싶었는데 지인 얘기라고 하면서 남편 얘기를 하게 됐어요. 어머 미쳤네. 어떡하긴 뭘 어떡해. 이래서 간통죄가 다시 부활되어야 한다니까. 그 사람한테 절대로 마음 약해지지 말라고 해. 요즘 이혼이 무슨 흠이냐? 증거 잘 모아서 두 사람한테 위자료 받아내라고 꼭 얘기해. 그래, 알았어. 그런데 너는 별일 없어? 나 똑같지. 참, 안 그래도 너한테 물어볼 게 있어서 전화한 건데. 뭔데? 친구는 이날 저에게 성형 얘기를 했습니다. 나 쌍꺼풀 수술했었잖아. 그게 왜? 라인도 엉망이고 마음에 안 들어서 이번에 다시 하려고 병원 알아보는 중인데 너 혹시 아는 병원 없어? 내가 성형외과는 잘 모르지. 아, 우리 신우 남편이 의사다. 성형외과 의사. 정말? 어느 병원에 있어? 나 거기 가면 지인 할인 뭐 이런 거 있나? 다니던 병원은 그만둔 걸로 알고 있어. 개원 준비한다고 들었거든. 그럼 오픈할 때까지 오래 기다려야 하네. 그런데 전에 다녔던 병원은 어디야? 그런데 제가 병원 이름을 말했더니 친구가 그곳에서 수술하고 망한 거라고 했습니다. 거기 신사역 3번 출구에 있는 그 병원 맞지? 신사동이라고 했으니까 맞는 것 같은데? 뭐야? 나 거기서 한 거야. 네 신우 남편이라는 분 이름이 어떻게 돼? 혹시 나 그 사람한테 수술 받은 건가? 최민우. 아니네. 그런데 최민우라는 이름을 왜 이렇게 많이 들어본 것 같지? 그 이름 가진 사람이 어디 한둘이겠어? 이날 친구와 이런저런 얘기를 하며 길게 통화했는데 끊고 나니 갑자기 제 인생이 슬퍼졌습니다. 한참 재밌게 살아야 할 때 남편이 바람 피우고 다니고 저는 증거를 찾아다니고 있으니 제 삶이 너무 초량하더라고요. 그렇다고 가만히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빨리 정리해서 저도 제 인생 살고 싶었으니까요. 그런데 바로 다음 날 회사에 출근해서 일을 하고 있는데 전날 통화했던 친구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여보세요? 미연아. 왜? 내가 어제 그 이름 어디서 많이 들어봤다고 했잖아. 갑자기 무슨 말이야? 어제 우리 통화할 때 네 신우 남편이 최민우라며. 그랬지. 나 그 사람한테 상담받았어. 수술받은 의사는 다른 사람이라며. 그러니까 내가 말하는 그 최민우라는 그 사람은 의사가 아니고 코디네이터라고. 병원 가면 상담해주는 실장 있잖아. 그 병원에 상담해주는 사람이 여자도 있고 남자도 있는데 내가 빨리 상담받고 싶다고 해서 남자한테 상담받았거든? 보통 그런 상담은 여자가 많이 하는데 남자가 있길래 요즘 성형하러 오는 남자들이 많아서 그런 거 생각했었거든? 그래서 저는 그냥 이름만 같은 사람인가 보다 생각했는데 친구가 직접 그 병원에 전화해서 최민호라고 상담실장 말고 의사도 있냐고 물어봤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병원에 있는 의사분들은 다 10년 넘게 오래 근무했고 새로 들어오거나 최근 그만둔 의사도 없다고 하더랍니다. 친구는 저한테 병원 이름을 착각한 게 아니냐고 했는데 근처에 비슷한 이름의 병원도 없었고 뭐지 싶어서 저는 퇴근 후 그 병원에 직접 찾아가 봤습니다. 그날 마침 야간 진료하는 날이어서 직원분들이 많이 계셨는데 이날 아주 기막힌 내용을 알게 됐습니다. 저희 병원에 계시는 선생님들은 여기 총 3분이시고 최민우라는 성함의 의사분은 안 계세요. 그만둔 사람이라면 최민우 실장님이 유일하고요. 저는 뭔가 느낌이 이상했습니다. 그래서 신우 프로필에 올라와 있던 신우 남편의 사진을 직접 보여줬는데 아, 맞네요. 이분이 실장님이에요. 말씀을 아주 잘하셔서 상담 잘해주셨는데 아쉽게도 그만두셨어요. 병원에서는 신우 남편이 결혼한 사실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병원을 나와 집에 가려는데 시모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정말 기막힌 타이밍이었죠. 네, 어머님. 지금 어디야? 어디 들릴 곳이 있어서 왔다가 이제 집에 가려고요. 좀 일찍 다니지. 저기 다른 게 아니고 한 달 뒤에 우리 의사 사위 생일인 거 알지? 말이 없는 거 보니까 그새 까먹은 모양이구나. 암튼 그날 모이기로 했으니 그렇게 하라. 아, 네. 그런데 어디서 모이는데요? 어디긴 어디야. 집으로 와야지. 다른 사람들은 12시에 맞춰오라고 했고 너는 그날 아침 일찍 오너라. 왜요? 얘 좀 봐. 왜라니? 음식 해야지. 신우 남편의 생일상을 저더러 차리라는 거였습니다. 결혼하고 첫 생일이라 이건 처가에서 챙겨주는 게 맞다고 했는데 너무 어이가 없더라고요. 시모는 이날 저와 통화하면서 또 의사사위 자랑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개원하라고 시모가 지원을 해준 것 같았는데 개인 병원 차리면 언제든 가서 피부관리 받을 수 있다며 요즘 친구들이 본인을 너무 부러워한다고 그런 시선을 즐기는 것처럼 들렸습니다. 자기 아들이 밖에서 뭘 하고 다니는지도 모르고 사위가 정말 의사가 맞는지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저를 또 식모처럼 대하는 시모에 화가 났습니다. 부탁도 아니고 당연히 제가 해야 하는 것처럼 말씀하시니 기가 막혔죠. 이날 전화통화로 며느리는 식모라는 말이 또 나왔고 하라면 그냥 할 것이지 말이 많다고 했습니다. 거기다 그날 상위에 올라갈 음식 목록도 저더러 알아서 정해보라며 다 정해지면 연락을 달라고 했습니다. 저희 결혼하고 서준 씨 첫 생일은 친정엄마가 직접 챙겨주셨는데 저더러 하라고요? 우리 최서방이 평범한 사위랑 같아? 그리고 사위는 100년 손님이니까 잘해줘야 하는 거야. 그럼 며느리는요? 뭘 또 물어? 사위는 100년 손님이고 며느리는 우리 집 식모지. 너도 나중에 아들 낳아봐라. 네 며느리한테 내가 말한 그대로 너도 똑같이 할 거다. 솔직히 말해서 네 아들이 나중에 결혼해서 며느리 집에서 대접받고 살면 너도 좋은 거 아니냐? 그러니까 잔말 말고 그날 와서 생일상 차려라. 순간 너무 화가 나서 싫다고 말하고 끊을 생각이었는데 이게 뭔가 기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보세요? 왜 너 말이 없어? 네, 할게요. 그럼 그래야지. 저는 이왕 하는 거 제대로 하고 싶으니 생일상을 아주 크게 차리겠다고 했고 그래서 명절 때만큼은 아니어도 근처에 사시는 시댁 어르신들 다 초대하자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시모가 아주 좋아하더라고요. 사실 남편놈 때문에 시댁 행사에는 일절 참석하기 싫었는데 오히려 잘 됐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날 시모와 통화한 이후로 더 바쁘게 지냈습니다. 남편이 상간녀와 통화한 기록은 물론 문자 내용과 톡 그리고 같이 찍은 사진까지 차곡차곡 정리를 했습니다. 어디 그뿐인가요? 남편이 출퇴근하며 타고 다니는 차의 블랙박스에서도 어마어마한 증거들이 나왔습니다. 모텔 출입한 카드 사용 내역도 따로 보관해 두었고 차 안에서 두 사람이 대화를 나눈 음성 파일도 저장해서 만반의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신우 남편의 생일이 코앞으로 다가오자 저는 남편에게
같이 생일상을 차리자고 했습니다. 아무리 제가 한다고는 했지만 사기꾼 놈한테 제 손으로 정성스레 음식을 만들어 바치고 싶지는 않았거든요. 내가 뭐 할 줄 아는 게 있다고? 그럼 그걸 내가 다 해? 친척분들 많이 오시기로 했는데? 그러지 말고 내 카드로 사. 사라고? 그래. 이게 그날 상위에 올라갈 음식 목록이야. 어머님이 나더러 목록도 알아서 다 정하라고 하셨는데 같이 하자는 말씀도 안 하셨어. 반찬 가게에서 몇 가지 사고 요리는 중국집하고 저기 내가 아는 곳도 있으니까 거기서 사자. 그럼 됐지? 그래서 음식도 쉽게 해결됐고 이제 그날 어떻게 말할 건지 정리만 하면 더 준비할 것도 없었습니다. 시모는 신우 남편 생일이 얼마 남지 않자 거의 매일 저한테 전화해서 준비는 잘 되어가냐고 했습니다. 그럼요, 어머님. 준비 제대로 됐으니까 걱정 마세요. 이렇게 기분 좋게 한다고 하니까 얼마나 좋으냐. 그럼 난 너만 믿고 있을 테니까 차질 없이 준비해. 알았지? 네. 그리고 드디어 그날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원래대로라면 남편과 같이 주문해둔 음식을 찾으러 가기로 했는데 아침에 볼 일이 있다며 저 혼자 가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날 종일 시댁에 있어야 하니 상간녀를 아침에 잠깐이라도 보고 오려고 한 것을요. 그래서 기분 좋게 그러라고 했습니다. 아마도 이날이 마지막 만남일 테니 실컷 즐겨라 생각했죠. 저는 그렇게 혼자 주문해둔 음식을 찾아서 시댁으로 갔습니다. 아니, 너 이게 다 뭐야? 뭐긴요, 음식이죠. 내가 직접 하라고 했지. 만들어 놓은 거 사오라고 했어? 음식은 정성이구만. 제가 혼자 그 많은 음식을 다 어떻게 해요. 그리고 음식 사라고 한 건 제가 아니라 어머님 아들이니까 혼내시려면 저 말고 이따가 서준 씨 보고 나무라세요. 아니, 지금 장 봐서 만들려면 시간도 촉박한데. 그러니까 이거 그냥 올리면 돼요. 시모는 본인이 할 것도 아니면서 계속 잔소리를 하셨습니다. 의사사위한테 파는 음식으로 생일상 차려주게 생겼다면서 큰 실수하는 거라고 지금이라도 가서 장을 봐오라고 하셨는데 지금 그럴 시간 없어요. 아유 참. 그러게 넌 진작에 장을 보지 않고 이게 뭐하는 짓이야. 사위는 100년 손님인데. 미치겠네 정말. 옆에서 시모가 뭐라고 하거나 말거나 저는 그릇에 사온 음식을 예쁘게 담았습니다. 그리고 거실에 크게 펼쳐진 상의에 하나씩 옮겼는데 상다리 휘어지게 차리는 걸 좋아하던 시모는 제법 괜찮아 보였는지 별 얘기는 하지 않으셨습니다. 잠시 뒤 남편이 시댁에 왔는데 표정이 아주 밝아 보였습니다. 뭐 좋은 일 있어? 아니. 기분 좋은 얼굴인데? 누구 만나고 왔어? 아, 친구. 친구가 저녁에 술 마시자고 했는데 안 된다고 했더니 그럼 잠깐 얼굴이나 보자고 해서. 아, 친구. 그런데 벌써 상 다 차렸네? 거봐, 사니까 편하잖아. 내 말 듣길 잘했지? 남편은 곧 일어날 일은 전혀 예상도 못한 채 싱글벙글이었습니다. 12시가 다 되어가자 손님들이 오기 시작했는데 신우와 신우 남편도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제가 직접 사온 음식으로 차린 거라고는 하지만 그래도 자기 남편 생일상 차려준 건데 고맙다는 말 한마디 없었습니다. 신우도 시모와 똑같았습니다. 본인도 시댁에 가면 며느리면서 어쩜 저렇게 사람 부려먹을 생각만 하는지. 언니, 여기 접시에 뭐가 묻었는데 다른 걸로 갖고 와요. 아, 그리고 저 앞에 잡채 하나만 더 놓고요. 이런 거 제가 말하지 않아도 알아서 해야죠. 저보다 나이도 한참 어린데 부탁보다는 명령조로 말하는 게 참 거슬렸습니다. 그래도 참았어요. 그리고 절로 웃음이 났습니다. 잠시 뒤 일어날 일을 상상했더니 시모나 신우 그리고 남편까지 어떤 모습일지 예상됐거든요. 손님들이 다 도착하고 자리에 앉자 시모는 사위 자랑을 시작했습니다. 어느 대학을 나왔고 똑똑해서 의사가 됐다며 본인한테도 너무 잘한다고 이런 사위는 세상에 없다는 말까지 하더라고요.
자리에 모인 친척분들도 부러워하는 눈치였습니다. 그런데 저는 앉을 순 없었어요. 앉으려고 하면 시모가 눈치를 줬고 심부름을 계속 시켰죠. 물 가져와라, 그릇이 비었네 하면서 계속 주방을 왔다 갔다 하며 바쁘게 움직였습니다. 그런데 그때 자리에 앉아있던 친척 한 분이 저를 보고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아우, 힘들겠어. 좀 앉아서 먹지. 여기 음식이 이렇게나 많은데 그만 가져와. 하지만 신부가 이 말을 듣고 가만히 있을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안긴요. 며느리면 다 하는 거지. 넌 뭐하고 섰어? 얼른 가서 반찬 내오지 않고. 며느리는 식모라는 말이 괜히 있어요? 저는 이보다 더 했어요. 제가 시집살이 할 때 비교하면 이건 아무것도 아니죠. 암튼 사위는 백년 손님이라 이 정도 대우는 해줘야 한다고요. 듣기 싫은 식모 얘기가 또 나오자 저는 지금이 말할 기회다 생각했고 고민할 것도 없이 그 자리에서 바로 신우 남편의 정체를 밝혔습니다. 그 백년 손님이 이 집안 말아먹을 것 같은데요. 뭐? 얘가 지금 뭐라는 거야? 우리 의사 사위한테 말 함부로 하지 마. 너 왜 그래? 시모는 당황했는지 저를 끌고 주방으로 급히 들어가려고 했는데 저는 시모의 손을 뿌리치고는 방에 들어가 가방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어머님이 그렇게 아끼는 사위가 정말 의사가 맞아요? 제가 알기로는 의사가 아니던데요? 그러자 자리에 있던 사람들 모두 술렁이기 시작했고 남편까지 나서서 그만하라고 했습니다. 미연아, 그만해. 넌 나서지 마. 아직 네 차례 아니거든. 조금만 기다릴래? 야! 왜? 조용히 해, 최민우 씨. 직접 얘기할래요? 아니면 제가 말할까요? 너 호칭 똑바로 안 해? 어디 우리 의사 사위 이름을 막 불러? 의사 아니라고 몇 번을 말씀드려요. 예전에 신사역에 있는 포유 성형외과에서 근무하셨다고 했는데 거기서 의사가 아니라 상담일 했다면서요? 왜 아무 말이 없어요? 말을 해보세요. 아까처럼 의사들이 주로 쓰는 용어 들먹이면서 말해보라고요. 요즘이 어떤 세상인데 의사를 사칭해요. 제정신이에요? 그리고 의사 타이틀에 환장해서 제대로 알아보지도 않고 결혼시킨 어머님도 똑같아요. 의사만 뭐요? 의사 사위 뒀으면 다른 사람 무시해도 되는 거예요? 제 말에 사람들 시선은 모두 신우 남편을 향했고 고개도 들지 못하더니 급하게 나가버렸습니다. 신우는 저를 째려보고는 자기 남편을 쫓아나갔는데 분위기가 엉망이 되자 시모는 머리를 붙잡고 주저앉았고 그 모습에 남편이 나서서는 아니 너 이게 지금 뭐하는 짓이야? 친척분들 다 부르자고 한 거 이러려고 그랬냐? 뭘 좀 제대로 알아보고 이런 헛소리를 하는 거야? 내가 넌 줄 알아? 너처럼 헛소리하게? 이제 드디어 네 차례네. 내 차례라니. 사실 오늘 주인공은 너야. 사실 신우가 누구랑 살든 그건 신우 인생이니 제가 상관할 바 없었고 남편 외도 증거 찾아서 이혼하면 그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시모가 툭하면 저더러 식모라고 하며 이것저것 부려먹으려 하고 남편은 무관심한 태도로 일관하며 밖에서 다른 여자나 만나고 다니니 조용히 도장 찍고 끝낼 일은 아니다 싶더라고요. 특히나 시모는 자기 사위가 의사여서 세상 무서울 거 없는 것처럼 행동하고 다니셨는데 그 꼴도 보기 싫고 자기가 살아온 대로 저도 똑같이 살길 바라는 거 그건 역시 너무 짜증나서 신우 남편 생일에 다 터뜨리기로 한 거였습니다. 시모는 주변 시선을 많이 신경 쓰는 사람이었습니다. 다른 사람이 자기를 어떻게 보는지 그게 중요한 사람이었죠. 그래서 의사 사위를 보고 난 뒤 주변에서 부러워하는 걸 즐기며 살고 있었는데 이런 사람에게는 많은 사람들 앞에서 망신을 줘야 정신을 차리겠다 싶더라고요. 너 그만하고 얼른 나와. 나가서 얘기해. 안 돼. 여기서 얘기해야지. 여기 있는 사람들 다 알게. 시모는 다 죽어가는 목소리로 서주라. 쟤 좀 빨리 치워라. 데리고 나가라고. 제가 무슨 물건이에요? 치우게. 치우려면 어머님 아들이나 치우세요. 더러우니까. 뭐? 야, 너 진짜 결혼했으면 가정에 충실할 것이지.
나가서 더러운 짓을 하고 다닌 건 너잖아. 다른 여자 만나고 싶었으면 깔끔하게 나랑 이혼 먼저 하고 만나든가. 왜? 이혼하긴 싫고 다른 여자 만나고는 싶었어? 저는 그 자리에서 남편 차 블랙박스에서 찾은 남편과 상간녀의 대화 음성을 아주 크게 틀었습니다. 이게 뭐야? 잠깐만, 너 그거 일이네. 가져오라고! 싫어. 어디서 많이 듣던 목소리지? 여러분, 이 사람이 회사 여직원하고 바람이 났더라고요. 그런데 어머님은 자기 아들이 이러고 사는 줄도 모르고 저를 식모라고 하면서 어떻게든 부려먹으려고 하고 본인 아들 잘 챙기고 살라는데 내가 이런 놈을 챙기고 살아야 하나요? 저는 거기서 그치지 않고 가방 안에서 미리 프린트해둔 두 사람의 사진도 꺼냈습니다. 시몬은 그 모습에 망연자실한 표정이었는데 항상 제 앞에서 남편 잘 챙겨야 한다며 자식을 낳으려면 아들을 낳아야 한다고 하셨던 분이 바로 시모였습니다. 그런데 정작 본인 아들은 내세울 게 없어서 그랬는지 애지중지하는 모습은 볼 수 없었죠. 본인은 자기 아들을 그렇게 대해놓고 제가 잘해주길 바랬던 거였습니다. 그리고 아들보다 잘난 의사 사위가 들어오니 저와 남편이 결혼할 땐 1원 하나 지원 안 해준 어머님이 알아서 아파트도 해주고 개원하라고 돈도 주고 참 가관이었죠. 이날 시모는 많은 친척들 앞에서 개망신을 당했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남편에게 바로 이혼 통보를 했습니다. 언제 알았어? 그게 중요한가? 너 같은 놈도 바람을 피운다는 사실에 참 놀랐다. 그리고 이혼 거절해도 소송할 거니까 그렇게 알아. 이혼해 줄 테니까 그 여자랑 잘 살아보라고. 대신 이혼 서류에 도장만 찍고 끝나진 않을 거야. 상간녀 소송도 할 거거든. 남편은 제가 얼마나 더 많은 증거를 가지고 있는지 잘 몰랐기에 더 불안해했는데 이미 상간녀 정보는 다 알고 있었고 소송하는데 완벽히 준비를 마친 상태였습니다. 시모는 그 일로 알아놓았는데 제가 그날 망신을 준 것도 있었지만 그보다 신우 남편이란 놈이 진실이 밝혀지자 연락두절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결혼식 때 왔던 하객이며 부모까지 모두 가짜라고 했는데 시모는 의사라고 하니 그저 좋아서 아파트도 그놈 명의로 해주고 개원하라고 큰돈도 줬으니 돌려받을 길이 막막했을 겁니다. 암튼 그 일은 시댁에서 알아서 해결할 문제였고 저는 남편놈과 빨리 이혼하고 제 인생 찾는 게 우선이었습니다. 제가 겁주려고 소송 얘기를 꺼낸 줄 알았던 남편은 정말 소송이 시작되자 싹싹 빌었는데 미연아, 내가 정리하면 될까? 그럼 용서해 줄래? 무슨 용서? 내가 너 몰래 다른 남자 만나고 다녔다고 생각해봐. 넌 용서가 되겠냐? 내가 깔끔하게 정리할게. 한 번만, 이번 한 번만 용서해 주라. 너 이런 말 몰라? 한 번만 바람을 피우는 사람은 없다는 말? 난 달라. 정말이야. 다시는 이런 일 없도록 할게. 이미 우리 사이는 깨졌는데 다시 산다고 해도 달라질 게 있을까? 그냥 너 하던 대로 그렇게 쭉 살아. 인생 지저분하게. 그렇게 살라고. 당연히 한 번 실수하고 나서 정신 차리고 잘 사는 사람들도 있겠죠. 하지만 저는 싫었어요. 자신도 없었고요. 용서해주고 산다 해도 이 사람이 또 나 몰래 다른 여자를 만나고 다니는 건 아닐까 하면서 평생 의심하고 뒤나캐고 다니면서 제 인생을 낭비하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남편은 저 몰래 바람 피운 대가를 아주 혹독하게 치러야 했는데요. 회사에서 사내 불륜으로 소문이 퍼지면서 사표를 썼다고 했습니다. 어렵게 이직한 회사였는데 또 그만뒀으니 이제 또 한동안 백수로 지내게 되겠구나 싶었습니다. 신우는 자기 남편이 의사가 아님을 알고는 바로 경찰에 신고를 했는데 잡힌다고 해도 돈을 돌려받기는 어렵다고 했답니다. 시모는 사위가 100년 손님이라며 특히 의사여서 투자를 많이 하면 그 이상으로 돌려받을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래서 가지고 있는 현금을 다 그 사기꾼에게 올인했다고 하더군요. 그러니 화병이 날 수밖에요. 거기다 자기 아들은 바람 피워서 이혼당하게 생겼고 이 모든 사실이 친척들이 다 보는 자리에서 알려졌으니 시모는 창피해서 밖에도 못 나간다고 들었습니다. 한마디로 시댁은 풍비박산이 나게 되었죠.
그러거나 말거나 저는 소송을 계속 진행했고 그렇게 완전히 이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상간녀 소송으로 판결문도 손에 넣었고요. 위자료까지 받게 된 저는 친정으로 들어갔는데 이제 그 지긋지긋한 식모 소리 안 들어도 되니 속이 다 후련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의사사 입었다고 주변에 늘 자랑하고 며느리 하대하던 전 시모가 노후 걱정하며 산다는 말을 전해 듣고는 자업자득이라는 말이 떠올랐습니다. 솔직히 저는 결혼하고 정말 노력했습니다. 며느리 도리가 뭔가요? 시어른께 잘하고 안부 전화도 드리고 시댁 행사에 잘 참여하는 거잖아요. 그거 다 하면서 살았습니다. 전 남편이 백수였을 때도 저는 회사 일하며 시댁에서 부르면 가서 시키는 거 하고 집에 와서 집안일하고 전 남편 챙기며 그렇게 할 거 다 했다고요. 그러니 이혼하고 나서 제 빈자리가 엄청 크게 느껴졌을 겁니다. 있을 때 잘하라는 말이 괜히 있는 게 아니죠. 옆에 있을 땐 그렇게 무시하고 하대하던 전 시모나 전 남편은 이혼 후 저에게 그렇게 연락을 해왔는데 저는 바로 무시했어요. 차단해서 더는 연락도 안 오고요. 전화 연락이 안 되니 친정으로 몇 번 찾아오기도 했는데 저희 부모님이 바람 피워 이혼한 전 사위가 뭐가 이쁘다고 반겨주겠습니까? 자네 지금 여기가 어디라고 왔나? 우리 귀한 딸 그렇게 고생시켰으면 됐지 뭐가 또 남았나? 아니 장모님 그게 아니라요. 장모님이라고 부르지 마. 나 더 이상 자네 장모 아니네. 내가 살면서 욕할 일이 얼마나 있을까 싶었는데 오늘은 좀 해야겠네. 처음엔 저희 엄마한테 욕 실컷 먹고 돌아갔습니다. 그런데도 미련이 남았는지 한밤중에 저를 몰래 불러내려다가 아빠한테 딱 걸려서 멱살까지 잡혀 쫓겨나듯 도망갔습니다. 이 자식! 내가 한 번만 더 오면 그땐 절대 가만 안 둔다고 했지? 너 이리 와! 미연이랑 할 얘기가 있어서 왔어요. 일단 놓고 말씀하세요. 말로 해서 알아들었어야지. 미연아! 전화해라! 경찰 부르라고. 쥐새끼처럼 몰래 현관 앞에 서 있다가 우리 딸한테 뭔 짓 하려고 했어? 응? 이런 놈은 애초에 싹을 잘라버려야 해. 경찰 얘기에 무서웠는지 전 남편은 아빠 손을 뿌리치고 급히 뛰어 도망쳤는데 그날 이후 정말 동네에서 본 적이 없습니다. 모르는 번호로 전화도 안 오고요. 요즘 세상이 하도 무서워서 아빠가 퇴근길에 항상 저를 데리러 나오시는데 사실 전 남편이 무슨 일을 벌일 만한 그런 사람은 못 된다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저는 이혼 후 힘들거나 하진 않았어요. 오히려 후련했습니다. 이런 집구석에서 벗어났으니 말이죠. 지금 저는 회사 잘 다니고 있고 아직 30대라 뭐든 충분히 해낼 수 있는 나이라 생각해서 대학원에 들어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더 나이 먹기 전에 새로운 것에 도전해보고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배움에는 나이가 없다고 하잖아요. 저에게 주어진 제2의 인생이라 생각하면서 정말 열심히 배우고 싶습니다. 그럼 제 사연은 여기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또 다른 저의 인생을 많이 응원해 주시길 바라며 여러분들도 하루하루 후회 없이 보내시길 바랄게요.